애플은 아이폰 15 4개 기종과 애플워치 2개 기종을 새로 내놨습니다. 아이폰 15 고급 모델은 티타늄 외장재를 사용했고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다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또 충전 단자 형식을 바꾸면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이 빨라졌다고 홍보했습니다. An iPhone 15 Pro in titanium for a durable, light, and stunning finish. With the new A17 Pro, the fastest chip ever in a smartphone. 아이폰 15의 가격은 최저 $800 정도로 14와 비슷하지만 최고급 사양은 $100 비싸졌습니다. 관건은 애플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정부 제재와 이른바 애국 소비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아이폰 15 상위 기종에 탑재된 새로운 A17 프로는 3나노 칩으로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에는 그보다 낮은 기술인 7나노 칩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메이트 60은 중국 정부의 위성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만으로는 중국의 제재를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국 소비에 힘입은 화웨이는 오늘 애플의 발표 시점에 맞춰 올해 생산을 20%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소폭 상승한 채 출발했던 애플 주가는 새 제품 발표에도 불구하고 1.7%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인터넷 차단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막으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기업을 키워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전략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애플은 중국을 첫 번째 아이폰 판매 대상 40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베이징 번화가의 화웨이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你得交定金，首先你得他能交上定金才可以，交不上定金也是发不了货的。那么如果在现场今天预定的话，我什么时候才？这也没有准确时间，因为前面排的人太多，有200到300人。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화웨이 새 휴대전화 구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웨이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회사 대표는 민족의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 기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화웨이 신제품 출시가 거둔 성과에 대해 중국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는 올해 연말까지 600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업체들에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彻底打破了原先的美国那边的一个制裁，对，这个让人非常喜出望外。因为我的工作啊，跟苹果的系统就是相关啊，个人可能目前没打算考虑换手机啊。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성향 속 애플의 새 휴대전화도 곧 예약 판매가 시작될 예정으로 중국 시장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우리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 상무부는 즉각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나노미터로 추정되는 반도체 칩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제재에 구멍이 뚫린 건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더 나아가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the small yard high fence. We need to make updates to the parameters, our rules as we go forward. 그러면서 특정 스마트폰이나 칩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의 접근 방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손보되 반도체 칩뿐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전반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업들도 국가 안보 위험 기업들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我想强调的是，制裁、遏制、打压阻止不了中国发展，只会增强中国自立自强、科技创新的决心和能力。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과 아이폰 금지령 관련 대화 계획이 없다며 G20 정상회담에 참석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대중국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92% 하락한 177.56달러, 우리 돈 약 2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6% 떨어진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3조 달러를 넘었던 시가총액은 2조 7천 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만에 1,897억 달러, 우리 돈 약 25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오는 12일 아이폰 15 출시를 앞둔 애플의 주가 하락은 중국 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 아이폰 금지령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인기도 한 이유로 지목됩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I guess, deterioration of relations, still in this, U.S. versus China sort of tit for tat trade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한편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에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도 중국의 SMIC가 직접 개발한 7나노미터 프로세서 반도체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실패와 함께 일부 반도체 업체의 규제 위반 가능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7일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